안녕하세요. 미지훈TV예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죠. 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오늘은 퀴즈 형식으로 알아볼게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이외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퀴즈로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행사는 총 몇 회, 임대차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총 1회, 단 한 번, 2년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무시적 갱신도 갱신 청구권 행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행사가 아닙니다. 계약이 무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그 무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조건을 변경한다는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행사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구두나 문자, 이메일 같은 방법 모두 다 가능하고 내용 증명이면 가장 좋겠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임차인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을 일부 좀 돌려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돌려받았기 때문에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행사할 때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할까요?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장된 2년 중에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 후에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계약갱신으로 임대료가 올라서 전세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할 때 임대인한테 그 임대계약이 존재하는지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다음에 실제는 거주를 안 하고 공실로 남겨져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해야 하는데, 개정된 주임법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실거주하지 않고 공실로 남겨져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일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계약 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놨다면 그 금액으로 하면 되고, 만약 그게 없다면 2, 3, 4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죠. 확정일자 열람도 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확정일자 열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있고 열람 발급 메뉴가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360일, 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안 됩니다. 동의에 의해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법정 전환율이 적용이 돼요. 법정 전환율이 보증금 일부나 전부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건데 10%나 아니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2% 더한 금액 중에서 낮은 비율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 5억 중에 2억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2억 원에다가 3.25 정도 법정 전환율 3.25 적용해서 계산하면 650만 원.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54만 원. 그러면 보증금 3억이면 월세 5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 올려줘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5% 초과로 갱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갱신 요건 미행사할 경우, 행사할 경우 달라집니다, 경우가. 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이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가 임차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고 새로 임대인하고 5%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한 거죠. 이거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차후에 일에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갱신 요구권 행사할 경우에는 5%를 초과되는 거는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임법 제10조에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은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은 얼마일까요? 네, 앞에서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